오래전부터 중요한 한약재로 사용이 됐고요. 특히 몸을 보호하는 데 좋다고 알려져서 녹용을 복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녹용의 효능 그리고 한약을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녹용이라고 먹는 부분, 네. 섭취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 거예요? 전체 답이다. 아, 전체 다. 예, 부위별로 물론 저희가 원하는 성분은 대부분 끝 쪽에 있죠. 그러나 이제 중간 부위에 혈액과 저 분꼴 성분이 섞여 있는 부위, 네. 또 분꼴 성분이 거의 없고 각질 위주로 돼 있는 부위가 나름의 또 자기들이 고유한 영역이 있습니다. 뭐 골다공증에 또 사용할 때는 좀 밑에 쪽도 충분히 효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에 걸 먹고 싶다고 하면 굉장히 비쌉니다. 뿔의 그 가장 위쪽부터 해서 상대, 중대, 하대 이렇게 가지가 나왔을 때 그렇게 나눠서 부르고 그렇습니다. 5개 정도의 가지가 나온 것을 가장 상품으로 그렇죠. 본다. 그럼 지금은 뿔에도 약간 털이 나 있는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인데 그럼 요거를 녹용으로 우리가 섭취하는 거는 네. 이거 털을 다 이렇게 밉니까? 실제 유리칼로 갉아내는 작업을 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이제 털을 태웁니다. 각질 부위가 굉장히 두툼합니다. 네. 그래서 털을 싹 태워서 유리칼로 긁어내게 되면 속에 있는 이제 각질 부위만 남게 되고 그것을 이제 절단을 합니다. 크게 두툼하게 절단을 해서 네. 이제 우유에다 이제 옛날에는 인유를 모아서 하기도 했습니다. 사람 젖을 모아서 하기도 했는데 우유에다가 담가서 약간 삭히는 작용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술 이제 보통 한 50도에서 60도 정도 되는 독한 독주, 술이네요. 홍주 계열의 술을 이제 과거에는 많이 사용했고요. 그래서 요새 이제 주정을 또 많이 사용합니다. 이제 소주 만드는 원재료, 도수가 높은 것을 사용하기도 해서 안에 이제 혈액 성분이 아무래도 동물성들은 이제 세균이라든지 뭐 기생충 이런 게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이제 죽이기 위해서 물론 다시 또 끓이고 다시 또 태우고 또 익히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술을 담궈서 또 썰기 좋게 술에 60도 정도에 담궈 놓으면 잘 쓸립니다. 과거에는 손으로 깎아서 이제 쓸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면 근데 이제 위쪽은 굉장히 잘 쓸립니다. 밑에 쪽은 참나무 뿌리처럼 생겨가지고 실제 참나무 단면하고 똑같이 생겼거든요. 참나무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네네. 이 부위도 단단하기 때문에 잘 안 쓸려서 이제 밑에 할 땐 톱으로 켠다든지 뭐 대패나 아니면 작두를 사용해서 이제 쓸게 되는데 그렇게 얇게 썰어서 다시 또 수치를 합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되니까요. 저희가 소고기 같은 거 이제 발골하거나 할 때랑 비슷한 그런 이제 작업을 사람이 먹을 수 있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에서 약의 손실이 약성이 사라지지 않게 해서 나중에 맨 마지막에 이제 한약재와 섞어서 다리거나 이제 여러 가지 환산제를 만들어서 먹거나 이제 사용을 하죠. 지금 사슴뿔이라는 걸 알고 봐서 그렇지 그냥 보면 그냥 나무까지? 네, 약간 모형? 참나무 같죠. 네, 그리고 모형 같은 느낌. 그렇습니다. 네, 약간 털이 이렇게 좀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뿔이 있는 동물들은 꽤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사슴뿔을 우리가 약용으로 쓰는 이유는 뭘까요? 일반 뿔과 다르게 사슴뿔은 가을이 되면 떨어진다는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슴을 해보게 되면 네. 이제 녹각이 떨어지는 시기에 떨어지는 이유가 이 안에 들어갔던 호르몬성 또는 성장성 물질이 쭉 내려가서 간에서 변환이 된 다음에 숫사슴의 고환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성호르몬으로 변환이 되는 거죠. 이쪽에 이제 비유를 하자면 성장 호르몬이 있는 것이고 네. 성장이 뿔의 성장을 돕는 거죠. 그것이 변환돼서 성호르몬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 뿔에 있는 그 성장 호르몬의 효능을 빌려서 가차해서 약용으로 사용하게 되는 그래서 매년 내려가는 것을 보고 선조들이 아 이것은 그 특별한 효능이 있구나. 그냥 달려서 오랫동안 뿔이 있는 동물이 아니고 계속 갈아치우니까 떨어져서 주순 녹각을 끓여 먹었더니 굉장히 효능이 좋은 거예요. 몸이 좋아지고 뭐 까만 머리가 막 노인분들이 까만 머리가 난다든지 또 여성분들이 생리가 안 하다 생리를 한다든지 뭐 이런 얼굴 피부가 윤택해진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녹각에서 녹용을 사슴을 아예 직접 잡아서 뿔을 잘라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발전하게 된 거죠. 아이 성장에 좋을까요? 라는 질문과 그리고 또 살이 찔까요? 라는 질문도 주셨거든요. 주 목적이 아이들의 성장과 노화를 막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쉽게 이해하시면 중간에 혈액 부분은 혈액이잖아요. 네. 그냥 일반 혈액이 아닙니다. 성장에 필요한 온갖 물질.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이제 크기 위해서는 모체에서 그 태반을 통해서
혈액을 영양가 높은 혈액을 받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혈을 보강하기 위해서 또 맨 위에 쪽은 성장 호르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키가 크게 한다든지 뭐 기타 노인들의 치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성기능 저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골수와 내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사용하는데 살이 찌는 것은 아니고 살이 찌는 약과 사용을 하게 되면 더 많이 찌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용 자체의 약성 쓸 때와 일반 한약재와 섞을 땐 조금 달라서 일반 한약재와 섞게 되면 그 한약재의 성능을 증폭시키는 부스터 그런, 같은. 그렇습니다. 네, 그런 효능이 있죠. 녹용을 몇 달 동안 연달아 먹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이. 예, 실제로 필요하다면 유고무손이라고 합니다. 쓸 까닭이 있다면 손해가 없다. 예, 전혀 건강에 문제가 없고 혈압도 높고 얼굴도 벌겋고 고지혈에 뚱뚱하고 이런 분들 영양이 전혀 부족하지 않은 분들이 먹어야 소용도 없고 그런 분들이 많이 드시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어떤 코피가 나타난다든지 혈압이 올라간다든지 어지럽다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부족해서 나타나는 어지럼증 환자든지 이명 난청 환자들은 굉장히 효능이 좋습니다. 왜? 뇌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게 보강될까지는 1년 내 360일 먹어도 상관이 없죠. 근데 그것이 1년 내에 먹어도 되는 분인지 먹으면 안 되는 분인지는 이제 그때는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치매라든가 경증 치매 아니면은 뭐 이렇게 뇌질환을 겪으시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녹용이 도움이 많이 되나요? 거의 넘버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수와 내수를 채워주는 효능에서는 녹용이 또 최고죠.